25년. 그게 내가 이 남자와 함께 산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자리에서 아침을 먹고 같은 인사를 나누며 하루를 시작했죠. 그런데 그날 단 하나의 시선 교환이 우리의 모든 일상을 흔들어 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정말이지 25년 동안 이렇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적이 있었나? 평범한 아침의 시작.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범한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6시 30분에 알람이 울리고 남편 민호는 습관처럼 한 번 더 누워 있다가 6시 40분에 일어났어요. 저는 이미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죠. 김치찌개 끓는 소리와 함께 고등어를 굽는 냄새가 집안에 퍼져나갔습니다. 23년 된 우리 아들 준혁이는 아직 꿈나라에서 헤매고 있었고 민호는 세수를 하고 나와 식탁에 앉았어요. 오늘 뭐야, 고등어구나. 맛있겠네. 어제 마트에서 싱싱한 게 들어와서 샀어. 준혁이도 좋아하잖아. 이런 대화를 25년간 몇 번이나 반복했을까요? 무미건조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런 일상이 주는 안정감이 좋았습니다. 예측 가능하고 평온한 우리만의 리듬이었거든요. 민호는 밥을 먹으면서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확인했어요. 가끔 중요한 뉴스가 있으면 저에게 들려주곤 했죠. 여보, 옆집에 누가 이사 온다더라. 옆집 203호 말이야? 그 집이 몇 달째 비어 있었는데. 응, 관리사무소에서 어제 공지 붙였더라고. 오늘 이삿짐 들어온대. 혼잣말. 새 이웃이라 괜찮은 사람들이었으면 좋겠는데 요즘 이상한 사람들도 많다고 하니까. 첫 번째 조우. 민호가 출근하고 준혁이가 학교에 간 후 저는 평소처럼 집안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데 정말로 옆집에 이삿짐 센터 트럭이 서 있더군요. 호기심이 생겨 살짝 내다봤는데 이삿짐 기사들이 짐을 나르고 있었어요. 가구들을 보니 꽤 고급스러워 보였습니다. 블랙 컬러의 모던한 소파, 유리 테이블, 그리고 커다란 그림들까지. 어머, 취향이 좋네. 혼자 사는 사람인가? 가족이 있는 사람인가? 그때였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한 여성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어요. 키가 상당히 크고 긴 생머리를 한쪽으로 넘긴 우아한 모습이었습니다. 나이는 제와 비슷해 보였지만 뭔가 도시적이고 세련된 느낌이었어요. 검은색 코트에 하이힐을 신고 손에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삿짐 기사들에게 침착하게 지시하는 모습이 범상치 않아 보였죠. 와, 저런 여자분이 우리 동네에 이사를 오시다니. 뭔가 드라마에서 나올 법한 분위기인데 그 순간 그 여성이 고개를 들어 제 쪽을 바라봤어요. 우리 눈이 마주쳤죠. 저는 괜히 민망해서 고개를 숙였는데 그분은 저에게 살짝 미소를 보내더군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그 미소가 단순한 인사치레 같지 않았거든요. 마치 저를 어디선가 본 적이 있다는 듯한, 아니면 저에 대해 무언가 알고 있다는 듯한 남편의 이상한 반응. 저녁 때 민호가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자마자 저는 새 이웃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옆집에 정말 이사 왔더라. 혼자 사시는 여자분 같던데 되게 우아하고 세련돼 보이더라. 그런데 민호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보통 때 같으면 그래. 어떤 분인데? 하고 관심을 보였을 텐데 그때는 잠시 멈칫하더니 급하게 넥타이를 풀기 시작했거든요. 아, 그래. 뭐 좋은 분이겠지. 민호 반응이 좀 이상한데 평소 같으면 더 물어볼 텐데. 나이는 우리랑 비슷해 보이던데 혹시 아는 사람일까? 우리 동네에 살만한 사람 중에 그런 분 있어? 민호가 잠시 움찔했어요. 정말 잠깐이었지만 제가 놓칠 수 없는 순간이었죠. 25년을 같이 산 아내의 촉은 무시할 수 없거든요. 아니야, 내가 어떻게 알겠어. 빨리 씻고 밥 먹자. 민호는 평소보다 서둘러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계속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뭔가 이상해. 민호가 저렇게 시큰둥하게 반응할 사람이 아닌데 혹시 정말 아는 사람인 걸까? 우연한 만남. 며칠 후 저는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202호에 사시는 분이시죠? 돌아보니 며칠 전에 봤던 그 우아한 여성이었어요. 가까이서 보니 더 아름다우셨죠. 피부도 하얗고 화장도 깔끔하게 잘하셨고 무엇보다 눈빛이 또렷하고 지적으로 보였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203호에 이사 오신 분이시죠? 저는 이수진이라고 해요. 반가워요. 윤서아입니다. 이사 올 때부터 인사드리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네요. 윤서아. 이름도 예쁘네요. 그런데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드는 이름이었어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혹시 남편분은 박민호 씨 아니세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 사람이 우리 민호를 안다고? 어떻게? 네, 맞는데요. 어떻게 저희 남편을? 아, 대학 동창이에요. 정말 오랜만에 만나게 되네요. 민호 씨가 이 동네에 산다는 걸 몰랐는데 이렇게 우연히 이웃이 될 줄은. 대학 동창? 민호가 이 사람 얘기를 한 번도 안 했는데 엘리베이터가 왔고 우리는 함께 탔어요. 좁은 공간에서 윤서아의 향수 냄새가 은은하게 풍겨왔습니다. 고급스럽고 우아한 향이었죠. 민호 씨 잘 지내시죠? 정말 오랜만이네요.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우리 남편이 대학 친구들과 연락을 자주 안 하는 편이라서 서아 씨 얘기는 못 들었네요. 거짓말이었어요. 사실 민호는 대학 친구들과 꽤 자주 만나거든요. 정기 모임도 있고 가끔 집에 친구들을 데려오기도 했죠. 그런데 이 윤서아라는 사람은 정말 처음 듣는 이름이었어요. 아, 그렇구나. 저도 이혼하고 나서 옛 친구들과 연락이 끊어졌거든요. 이번에 이사 오면서 다시 인연을 이어볼까 싶어서요. 이혼했다고? 그러면 혼자 사는 거네. 왜 하필 우리 옆집에? 첫 번째 균열. 집에 들어와서 저는 계속 서아 씨 생각이 났어요. 아름답고 우아했지만 뭔가 불편한 기분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거든요. 민호가 퇴근해서 들어오자마자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옆집 이사 온 분 만났는데 당신 대학 동창이래. 윤서아라고. 그 순간 민호의 얼굴이 확 변했어요. 마치 뭔가 들키고 싶지 않은 걸 들킨 것처럼 당황하는 표정이었죠. 윤서아? 그래, 윤서아. 왜 그 사람 얘기 한 번도 안 했어? 대학 동창이라면서? 민호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넥타이를 만지작거리며 어딘가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죠. 아, 그 사람이 여기 이사 왔다고? 응, 옆집 203호에. 이혼했다고 하던데 당신 그 사람 잘 알아? 민호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는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처럼 어깨를 축 늘어뜨렸죠. 글쎄, 대학 때 잠깐 알던 사람이야. 오래전 일이고 뭔가 이상해. 민호가 이렇게 대답을 회피하다니. 평생 같이 살면서 이런 모습은 처음 보는데 그날 밤 민호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저는 거실에서 혼자 TV를 보면서도 계속 오늘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윤서아라는 여자, 민호의 이상한 반응, 그리고 제 마음속에 생긴 이상한 불안감. 설마 아니겠지. 민호가 나한테 숨길 일이 있을 리 없어. 25년을 같이 살았는데. 하지만 왜 이렇게 불안하지? 그날 밤 저는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자는 민호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에 대해 내가 정말 다 알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얇은 벽 너머로 윤서아가 혼자 무엇을 하고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생각을 하니 더욱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일부터 뭔가 달라질 것 같은 예감이 드는 건 기분 탓일까? 그렇게 우리 가족의 평범했던 일상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작은 금처럼 보이지 않는 틈이었지만 그 틈으로 스며드는 불안감은 이미 제 마음을 조금씩 어둡게 만들고 있었어요. 25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한 그날, 저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의 만남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곧 더 큰 진실과 마주하게 될 거라는 것을. 윤서아, 대체 당신은 누구이고 우리 민호에게 어떤 존재였던 거죠? 윤서아가 이사 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일상이 계속되는 것 같았지만 저는 민호의 작은 변화들을 놓치지 않았어요.
아침에 면도하는 시간이 길어졌고 퇴근 후에는 핸드폰을 더 자주 들여다보며 잠자리에서도 뭔가 다른 곳에 정신이 팔린 듯 했거든요. 설마 정말 아니야 생각하지 말자. 25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럴 리 없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서아의 적극적인 접근. 그날 아침 민호가 출근하고 준혁이가 학교에 간 후 저는 평소처럼 현관 앞을 청소하고 있었어요. 복도에서 하이힐 소리가 들리더니 윤서아가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진 씨. 아, 안녕하세요. 일찍 외출하시네요. 서아는 오늘도 완벽한 차림새였어요.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에 스카프까지 매치한 모습이 마치 잡지에서 나온 것 같았죠. 제가 입은 단조로운 집안 옷차림과는 너무 대조적이었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 한잔 하지 않을래요?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동네 정보도 궁금하고 무엇보다 민호 씨 이야기도 듣고 싶고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민호 이야기를 듣고 싶다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걸까요? 아, 네, 좋아요. 그런데 제가 이 동네 산 지도 얼마 안 돼서 괜찮아요. 그냥 수다 떨면서 친해지고 싶었거든요. 1층 카페에서 만날까요? 1시간 후에요. 거절할 이유도 없고, 하지만 왜 이렇게 불안하지? 그냥 새 이웃이 친해지자는 건데. 카페에서의 대화. 1층 카페는 조용했습니다. 서아는 이미 와서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아메리카노 2잔을 주문해 놓았더군요. 민호 씨는 여전히 성실하시죠? 대학 때도 정말 모범생 같았거든요. 네, 변한 게 없어요. 회사 일도 열심히 하고 가족한테도 잘해주고요. 서아가 커피잔을 돌리며 먼 곳을 바라보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 얼굴에 뭔가 그리움 같은 게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죠. 대학 때 민호는 정말 인기가 많았어요. 착하고 성실하고 유머 감각도 있고 많은 여학생들이 좋아했죠.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그리고 저 표정은 뭐지? 그래서 수진 씨가 부러웠어요. 그런 좋은 사람과 결혼해서 부러우셨다고요? 사실 저도 대학 때 민호를 좋아했거든요. 그 순간 제 손에서 커피잔이 떨어질 뻔했어요.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때는 서로 어렸고 타이밍이 안 맞았어요. 민호는 학업에만 집중했고 저는 다른 길을 택했죠. 서아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 있었어요. 마치 놓친 것에 대한 후회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뭐야, 이게 무슨 소리야? 민호를 좋아했다고? 그럼 이번에 이사 온 게 수진 씨는 정말 행복해 보여요. 2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함께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런데 서아 씨는 왜 이혼하셨어요? 순간 서아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깊은 한숨을 쉬었죠. 결혼 생활이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달까? 전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지만 뭔가 늘 아쉬움이 있었어요. 아쉬움이요? 첫사랑에 대한 그리움이랄까요? 어떤 사람은 평생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잖아요. 그런 감정 때문에 현재의 행복을 제대로 느끼지 못했나 봐요. 첫사랑, 설마 그게 우리 민호를 말하는 건 아니겠지? 아니야.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야. 민호의 변화. 그날 저녁 민호가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어요.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지만 뭔가 다른 감정도 섞여 있는 것 같았죠. 오늘 회사 일이 많았어? 응, 좀 복잡한 일이 있어서. 민호는 대답이 짧았어요. 평소 같으면 회사 일에 대해 자세히 얘기해주곤 했는데 그날은 달랐죠. 참, 오늘 서아 씨랑 커피 마셨어. 그 순간 민호의 젓가락질이 멈췄어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긴장되어 있었죠. 뭐라고 했어? 대학 때 이야기도 하고 당신을 좋아했다고 하더라. 민호가 바바를 목에 걸린 듯 기침을 했어요. 물을 벌컥벌컥 마시며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죠. 그런 얘기를 왜, 이상해? 친구 사이에서 그런 얘기 못해?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옛날 일을 굳이. 민호의 반응이 너무 이상했어요. 만약 정말 단순한 대학 동창 사이라면 이렇게까지 당황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뭔가 숨기는 게 있어. 분명히 있어. 그럼 서아 씨가 한 말이 다 진짜인 건가?
그날 밤 민호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고 했지만 베란다에서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목소리가 워낙 작아서 내용은 들을 수 없었지만 평소와는 다른 조심스러운 톤이었죠. 의심의 확산. 다음 날 아침 민호는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옷을 골라 입었어요. 향수도 뿌리고 헤어젤도 발랐죠. 결혼한 지 25년 만에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오늘 중요한 미팅이라도 있어? 응, 그냥 몸단장 좀 하고 싶어서. 몸단장? 민호가 25년 동안 그런 말 한 번도 안 했으면서 민호가 출근한 후 저는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옆집 베란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죠. 살짝 고개를 돌려보니 서아가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수진 씨. 아, 안녕하세요. 어제 커피 맛있었어요.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눠서 좋았어요. 서아는 웃고 있었지만 그 미소 뒤에 뭔가 계산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자신이 던진 말들이 어떤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 것 같았죠. 혹시 민호 씨가 어떤 반응을 보이시던가요? 무슨 반응이요? 아, 그냥 옛날 친구 얘기를 들으시고 어떠셨나 해서요. 이상해. 왜 민호 반응을 궁금해하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것 같은데. 별로 특별한 반응은 없었어요. 거짓말이었어요. 사실 민호는 매우 이상한 반응을 보였거든요. 하지만 서아에게 그걸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구나. 아마 저를 잘 기억 못하실 수도 있어요. 워낙 오래된 일이니까. 하지만 서아의 표정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민호가 자신을 잘 기억하고 있다고 확신하는 것 같았죠. 준혁의 관찰. 저녁 때 준혁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평소보다 일찍 들어온 민호와 함께 저녁을 먹는데 준혁이가 이상한 말을 했어요. 아빠, 요즘 뭔가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다고? 옷도 더 신경 쓰시고 핸드폰도 자주 보시고 혹시 새 여자 생겼어요? 준혁이의 농담 같은 말에 민호가 크게 당황했어요. 젓가락을 떨어뜨리며 화들짝 놀라는 모습이었죠. 뭔 소리야? 너 요즘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보는 거 아냐? 농담이에요, 농담. 아빠가 그럴 뿐은 아니죠. 하지만 저는 준혁이의 말이 단순한 농담으로 들리지 않았어요.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더 예민하게 변화를 감지하거든요. 준혁이도 눈치챘구나. 민호가 정말 달라졌다는 걸. 그날 밤 민호는 또다시 베란다에서 전화를 했어요. 이번에는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들어보려 했지만 제가 다가가는 소리를 듣고 급히 전화를 끊더군요. 누구랑 전화했어? 회사 동료. 내일 회의 준비 때문에. 또 거짓말이었어요. 회사 동료와 전화할 때 그렇게 조심스럽고 숨어서 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서아의 과거 이야기. 며칠 후 서아가 다시 커피를 마시자고 제안했어요. 이번에는 거절하고 싶었지만 궁금한 마음도 있었죠. 이 사람이 정확히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수진 씨, 제가 너무 이상한 얘기를 했나요? 지난번에. 아니에요. 그런데 서아 씨는 왜 굳이 민호가 사는 동네로 이사 오셨어요? 직설적으로 물어봤어요. 더 이상 애둘러 말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서아가 잠시 멈칫하더니 쓴웃음을 지었어요. 들켜버렸네요. 사실 이혼하고 나서 많이 외로웠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민호 소식을 들었죠. 친구를 통해서요. 우연히요? 네. 이 동네에 산다는 걸 알고 솔직히 말하면 그리운 마음도 있었어요. 첫사랑이잖아요. 서아가 드디어 본심을 드러냈어요.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온 거였죠. 그럼 민호를 아직도 사랑한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리워한다고 해야 할까요? 25년이 지났는데도 잊히지 않더라고요. 이럴 수가. 정말 민호를 노리고 온 거야. 그럼 민호는 뭘까? 설마 서아한테 마음이 있는 건 아니겠지? 수진 씨, 걱정하지 마세요. 남의 가정을 파괴할 생각은 없어요. 그냥 가끔 볼 수 있으면 그걸로 만족해요. 하지만 서아의 말은 전혀 위안이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불안하게 만들었죠. 집으로 돌아온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바라봤어요. 48세의 평범한 아줌마, 25년간 가정에만 충실했던 여자. 서아와 비교하면 너무나 초라했죠. 나는 뭘까?
25년을 함께 살았다고 해서 민호의 마음까지 내 것이라고 생각한 건 아닐까? 그날 밤 민호가 들어왔을 때 저는 모든 걸 털어놓고 싶었어요. 하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죠. 혹시 정말 민호가 서아에게 마음이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될까봐 두려웠거든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옆에서 자는 민호를 바라보면서 이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 아직도 다른 여자가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25년간 쌓아온 우리의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이 한 여자의 등장으로 이렇게 흔들릴 줄이야. 서아 씨가 정말 원하는 게 뭘까? 그리고 민호는 정말 나만을 사랑하는 걸까? 서아가 자신의 진심을 털어놓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일상을 이어갔지만 마음속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어요. 민호를 바라보는 시선도 그와 나누는 대화도 심지어 함께 보내는 시간마저도 예전 같지 않았죠. 25년간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의심스러워 보였거든요. 정말이지 내가 이렇게 의심 많은 여자였나? 아니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건가? 하지만 오늘 제가 목격한 장면은 더 이상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결정적 목격. 그날 오후 저는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가 깜빡한 물건이 있어서 다시 나왔어요. 아파트 단지 입구 쪽으로 가는데 놀랍게도 민호의 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봤죠. 시간을 확인해 보니 오후 3시, 회사에 있어야 할 시간인데 왜 집 근처에 있을까요? 궁금해서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니 차 안에서 누군가와 대화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상대방이 윤서아였습니다. 두 사람은 진지한 표정으로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민호의 얼굴에는 평소에 볼 수 없었던 부드러운 표정이 떠올라 있었고 서아는 고개를 숙인 채 뭔가 슬픈 듯한 모습이었죠. 뭐야 이게 언제부터 따로 만나고 있었던 거야? 저는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근처 벤치에 주저앉았죠. 25년간 저를 속여왔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어요. 몇 분 후 서아가 차에서 내렸어요. 민호가 그녀의 손을 잠깐 잡는 것을 봤죠. 그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건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거든요. 민호는 서아를 아파트 입구까지 배웅해주고 나서야 차를 몰고 떠났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25년이 뭐야? 내가 바친 모든 시간이 뭐란 말이야? 홀로 남겨진 시간. 집으로 돌아온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손에 들린 장바구니도 현관에 그대로 두고 소파에 털썩 앉았죠.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슴속이 공허하고 차가웠습니다. 시계를 보니 4시 민호가 퇴근해서 오려면 아직 3시간이 남았어요. 그 시간 동안 저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언제나 하던 대로 저녁을 준비하고 밝은 얼굴로 어서 와, 고생했어 라고 말해야 하나요? 이제 어떻게 그 얼굴을 보고 평범한 척 할 수 있을까? 핸드폰을 들고 친한 언니에게 전화를 걸까 생각해 봤어요. 하지만 이런 일을 누구에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남편이 첫사랑을 만나고 있는 것 같아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뭐라고 할까요? 그냥 친구 사이 아니냐,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라 이런 말을 하겠죠. 결국 저는 혼자였어요. 이 고통을 함께 나눌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거실을 서성이다가 결혼 사진이 걸린 벽을 바라봤어요. 25년 전에 우리 모습이 그곳에 있었죠. 23의 수진과 26의 민호. 그때는 정말 행복해 보였는데 혼잣말. 그때 민호 마음속에도 서아가 있었을까? 나와 결혼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있었던 걸까? 민호의 거짓말. 저녁 7시. 민호가 집에 들어왔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으로요. 여보, 나왔어. 오늘 좀 늦었지? 응. 회사 일이 많았어? 그래. 오늘 유난히 바빴어. 점심도 제대로 못 먹었네. 거짓말이었어요. 오후 3시에 서아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사람이 점심도 못 먹을 만큼 바빴다고요? 그래. 고생했네. 빨리 씻고 밥 먹어. 저는 최대한 평온한 척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화가 치밀어 올랐죠.
어떻게 이렇게 태연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요? 식탁에서 밥을 먹는 동안 저는 민호를 유심히 관찰했어요. 이 사람의 표정에서 죄책감이나 미안함을 찾을 수 있을까 해서요. 하지만 민호는 여전히 평온해 보였어요. 오히려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이기까지 했죠. 준혁이는 친구들과 스터디 모임 있다고 늦는다던데. 그래, 요즘 애들 참 바쁘네. 이런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면서도 저는 민호가 몇 시간 전에 다른 여자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이런 기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민호는 알까요? 내가 모르는 척하고 있는 걸 알고 있을까? 아니면 정말 들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걸까? 서아의 도발. 그날 밤 민호가 샤워를 하러 간 사이 현관벨이 울렸어요. 누굴까 싶어서 나가보니 서아가 서 있었어요. 손에는 케이크 상자를 들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수진 씨. 이거 너무 많이 사서 나눠드리려고요. 아, 감사해요. 서아를 보니 오후에 목격한 장면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민호와 차 안에서 나눈 친밀한 대화. 그가 그녀의 손을 잡았던 순간. 혹시 민호 씨 계세요? 네, 있는데. 지금 샤워 중이에요. 아, 그럼 안녕히 인사드린다고 전해주세요. 서아가 돌아서려다가 다시 멈춰섰어요. 수진 씨, 혹시 제가 불편하게 해드린 건 아니죠? 그 순간 저는 서아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자신과 민호가 만나는 것을 제가 목격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저가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을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새 이웃이 너무 적극적으로 굴면 부담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서아의 미소에는 묘한 여유가 있었어요. 마치 자신이 우위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 같았죠. 이 여자는 뭘까? 정말 민호만 원하는 걸까? 아니면 내 가정을 파괴하는 것 자체를 즐기는 건가? 괜찮아요. 좋은 이웃이 있으니 든든해요. 제가 이렇게 대답하자 서아의 미소가 더 짙어졌어요. 그렇다면 다행이에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아들과의 대화. 서아가 가고 난 후 준혁이가 집에 들어왔어요. 스터디 모임을 마치고 온 아들은 피곤해 보였지만 제 표정을 보고 뭔가 이상함을 느낀 것 같았어요. 엄마,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요즘 자주 피곤해 하시네요. 혹시 아픈 데라도 있어요? 준혁이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니 마음이 더 아팠어요. 이 아이에게는 아직 아무것도 말할 수 없었어요. 부모의 문제로 아이를 힘들게 할 수는 없었거든요. 정말 괜찮아. 내일 병원에 가볼게. 그래요. 그리고 엄마, 응? 아빠랑 사이에 무슨 일 있어요? 요즘 대화도 별로 없고 분위기가 이상해요. 혼잣말. 애들은 역시 눈치가 빠르네. 숨기려고 해도 다 느끼는구나. 별일 없어? 그냥 아빠가 회사 일로 스트레스 받고 있어서 그래. 혹시 정말로 다른 여자라도 있는 건 아니죠? 준혁이의 농담 같은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들도 뭔가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야. 제가 너무 강하게 반응하자 준혁이가 당황했어요. 죄송해요, 엄마. 그냥 요즘 아빠가 좀 이상해서요. 옷도 신경 쓰고 핸드폰도 자주 보고. 아빠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너무 걱정하지 마. 하지만 저조차도 제 말을 믿지 않았어요. 밤의 결심. 그날 밤 민호는 평소처럼 일찍 잠들었어요. 저는 거실에서 혼자 TV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대로 모른 척하고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직접 대결할 것인지. 혼잣말. 25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 와서 이런 일이 생기다니. 정말 인생은 모르는 거구나. 핸드폰을 들고 민호의 통화 기록을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죠. 그건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대신 저는 다른 결심을 했어요. 민호의 진심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직접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의 행동을 관찰하고 서아와의 관계가 어디까지인지 알아보는 거예요. 만약 정말 민호가 서아를 사랑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5년 결혼 생활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붙잡을 것인가? 아직은 모르겠어. 하지만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 나도 뭔가 해야 해.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저는 결심을 굳혔어요.
내일부터 민호의 행동을 자세히 관찰하고 서아의 의도도 정확히 파악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침실로 돌아가 잠든 민호를 바라봤어요. 25년간 함께 잠들었던 이 남자가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민호야, 너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거 맞아?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살아온 거야? 그날 밤을 기점으로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5년간 믿고 의지했던 모든 것이 흔들렸고 이제 저는 혼자 힘으로 진실을 찾아 나서야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니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게 자리 잡았더군요. 하지만 눈빛은 예전보다 결연해 보였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죠. 좋아, 이제 진짜 게임을 시작해보자. 누가 이기는지 끝까지 해보자고. 평범한 가정주부 이수진의 반격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결심을 다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을 차리고 빨래를 하고 집안일을 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민호의 모든 행동을 관찰하고 있었죠. 언제 외출하는지, 누구와 전화하는지, 표정은 어떤지. 25년간 함께 살았던 남편을 마치 탐정처럼 지켜보는 제 자신이 한편으로는 서글프기도 했어요. 내가 이런 여자였나?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진실을 알고 싶으니까. 그런데 그날 뜻밖의 사람이 제 편에 서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준혁의 예리한 관찰. 아침 식사 시간, 준혁이가 평소보다 진지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엄마, 아빠 요즘 정말 이상해요. 민호가 샤워를 하러 간 사이였죠. 저는 깜짝 놀라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뭐가 이상하다는 거야? 어제도 새벽에 베란다에서 전화하시던데요. 목소리가 들릴까봐 문을 꽉 닫고서요. 준혁이의 말에 저는 더욱 놀랐어요. 아들도 눈치채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며칠 전에는 회사에 있어야 할 시간에 집 근처에서 봤어요. 누군가랑 차에서 이야기하시던데. 준혁이도 봤구나. 내가 본 그 장면을. 준혁아, 그건 엄마도 알고 계시죠? 아빠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거. 준혁이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23살이지만 아직 아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이렇게 성숙해져 있었네요.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뭘? 아빠가 정말 다른 여자를 만나는 건지 확실히 알아보는 거요.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아들이 이런 말을 할 줄이야. 이 아이한테 이런 걱정을 끼치다니.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엄마인지. 준혁아, 그런 건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니야. 아니에요. 저도 이 집 식구잖아요. 그리고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보고 있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준혁이의 진지한 모습을 보니 마음이 한편으로는 든든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미안했어요. 아들만의 방법. 그날 저녁 준혁이가 저에게 조용히 다가왔어요. 민호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죠. 엄마, 제가 확인해 봤는데요. 뭘? 아빠 SNS 계정이요. 최근에 새로 팔로우한 사람이 있어요. 준혁이가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거기에는 윤서아의 프로필이 있었죠. 언제부터 팔로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빠가 이 사람 게시물에 좋아요를 자주 누르세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SNS까지 연결되어 있다니. 그리고 이거 보세요. 준혁이가 서아의 최근 게시물을 보여줬어요. 카페에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배경에 민호의 손이 살짝 보였어요. 정말 만나고 있었구나. 그것도 이렇게 당당하게. 엄마, 이 여자가 누구예요? 옆집에 이사 온 사람이야. 아빠 대학 동창이라고 하더라. 대학 동창이면서 이렇게 만나요? 그리고 왜 엄마는 모르는 척 하세요? 준혁이의 질문에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준혁아, 어른들 일은. 엄마, 저 이제 어른이에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 여자가 뭔가 의도가 있어 보여요. 준혁이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무슨 의도? 이 사람 다른 게시물들도 봤는데 계속 혼자 사는 것처럼 올리면서도 은근히 행복한 가정을 부러워하는 글들을 써요. 그리고 준혁이가 다른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 사진은 우리 집 앞에서 찍은 거예요. 각도를 보면 우리 집이 보이는 위치에서요. 정말 계획적이구나. 단순히 첫사랑을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그날 밤 준혁이와 저는
긴 대화를 나눴어요. 민호가 잠든 후 거실에서 조용히요. 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빠가 완전히 넘어간 건 아닌 것 같아요. 왜? 아빠가 정말 바람을 피우려면 훨씬 더 조심스럽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SNS에 흔적을 남기고 집 근처에서 만나는 걸 보면 준혁이의 분석이 맞는 것 같았어요. 그럼 뭐라고 생각해? 아마 그 여자가 아빠를 유혹하고 있는 중이고 아빠는 혼란스러워하는 단계인 것 같아요. 옛날 감정과 현재 사이에서 흔들리는 거죠. 우리 아들이 이렇게 어른스러웠나? 나보다 냉정하고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있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아빠가 그 여자와 얼마나 자주 만나는지,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더 정확히 알아봐야 해요. 그리고 준혁이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그 여자의 진짜 의도도 파악해야 하고요. 내가 어떻게? 제가 방법이 있어요. 하지만 엄마가 동의해 주셔야 해요. 준혁이의 계획을 들어보니 상당히 치밀했어요. 이 아이가 언제 이렇게 자랐을까 싶을 정도로요. 준혁의 작전. 다음 날 준혁이의 계획이 시작됐어요. 아들은 우연히 서아와 마주치는 상황을 만들었죠. 저녁 무렵 준혁이가 흥분된 목소리로 집에 들어왔어요. 엄마, 대박이에요. 왜? 뭔 일이야? 그 여자랑 이야기했는데요. 완전 이상해요. 준혁이는 엘리베이터에서 서아와 마주쳤다면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인사만 했는데 그 사람이 먼저 아빠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아버님은 정말 멋진 분이시다. 대학 때부터 인기가 많으셨다. 이런 식으로요. 애한테까지 그런 얘기를 정말 뻔뻔하네. 그래서 제가 아빠 대학 동창이시구나. 엄마한테 들었어요 라고 했더니 표정이 좀 이상해지더라고요. 어떻게? 뭔가 경계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엄마가 서아 이모 많이 좋아하신다고 하던데요 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정말요? 수진 씨가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요? 라면서 굉장히 놀라더라고요. 마치 엄마가 자기를 좋아할 리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준혁이의 관찰력에 저는 다시 한번 놀랐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우리 가족 정말 화목해요. 부모님 사랑도 변함없으시고라고 했더니 뭐라고 하던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근데 표정이 뭔가 계획이 틀어졌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준혁이 말이 맞는 것 같아. 서아는 우리 부부 사이가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새로운 발견. 며칠 후 준혁이가 또 다른 정보를 가져왔어요. 엄마, 이거 봐요. 핸드폰에는 서아가 카페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모습의 사진이 있었어요. 언제 찍은 거야? 어제요. 아빠랑 만나기 전에 다른 사람이랑 통화를 하더라고요. 표정이 되게 진지했어요. 누구랑 통화한지 알아? 그건 못 들었지만 통화 내용 중에 계획대로 되고 있다는 말이 들렸어요. 계획대로? 뭔 계획이지? 그리고 엄마, 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뭘? 그 여자가 이사 오기 전에 살던 곳이요.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봤는데 강남 쪽 고급 아파트에서 살았어요. 근데 왜 굳이 우리 동네로 올까요? 준혁이의 말이 맞았어요. 서아 정도의 경제력이면 굳이 이런 곳으로 올 이유가 없었죠. 혹시 다른 목적이 있는 건 아닐까요? 민호의 변화. 한편 민호의 행동도 점점 더 이상해졌어요. 평소에 관심 없던 옷차림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고 핸드폰을 보는 시간도 늘어났죠. 그리고 무엇보다 저에게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자연스럽지 않고 뭔가 어색하고 조심스러워했어요. 여보, 오늘 저녁에 회사 사람들이랑 모임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아. 그래, 몇 시까지? 9시쯤? 하지만 준혁이가 확인해 본 바로는 그날 민호는 서아와 함께 있었어요. 이제 거짓말도 능숙해졌네. 25년 만에 처음 보는 모습이야. 그날 밤 민호가 들어왔을 때 제가 일부러 물어봤어요. 모임 어땠어? 응, 그냥 그랬어. 피곤하니까 먼저 들어가서 잘게. 민호의 표정에는 죄책감보다는 뭔가 다른 감정이 있었어요. 혼란? 갈등? 아니면 준혁이의 결정적 제안. 일주일 후 준혁이가 중대한 제안을 했어요. 엄마, 제가 아빠를 직접 만나볼게요. 뭐라고?
아빠랑 진지한 대화를 해보는 거예요. 아들로서 말이에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준혁이가 그런 일까지 하려 한다니. 준혁아, 그건 너무, 엄마,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우리 가족이 정말 망가져요. 아빠가 완전히 그 여자한테 넘어가기 전에 뭔가 해야 해요. 준혁이의 말에 일리가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아빠한테 솔직하게 말할 거예요. 제가 다 알고 있다고, 그리고 이 상황이 가족에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 아들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가장 좋은 방법일지도 모르겠어.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마. 아빠가 화를 낼 수도 있으니까. 괜찮아요, 엄마. 저도 이제 어른이니까 감당할 수 있어요. 마무리. 그날 밤 저는 준혁이와 함께 계획을 세웠어요. 아들이 민호와 대화하는 동안 저는 서아의 진짜 목적을 알아보기로 했죠. 25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으로 저는 든든한 동료를 얻었습니다. 바로 제 아들이었죠. 준혁이의 지지와 도움이 있어서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준혁아, 고마워. 내가 이렇게 엄마 편에 서줄 줄 몰랐어. 이제 정말로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동시에 불안하기도 했어요. 혹시 우리가 알아내게 될 진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일까 봐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나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진실이 어떻든 이대로 속고 살 수는 없었거든요. 이제 진짜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이야. 준혁이와 함께라면 뭐든 해낼 수 있을 거야. 준혁이가 민호와 대화를 나누기로 한 그날 아침, 저는 마음이 콩알만해졌어요. 과연 우리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진실을 드러낼 수 있을까? 아니면 오히려 상황이 더 복잡해질까?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충격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우연히 발견한 민호의 숨겨진 과거가 모든 것을 뒤바꿔 놓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25년, 정말 25년 동안 이런 비밀을 숨기고 살았다는 거야? 그날 우리 가족의 모든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우연한 발견. 아침에 준혁이가 학교에 가고 민호가 출근한 후 저는 평소처럼 집안 정리를 시작했어요. 옷장을 정리하다가 민호의 오래된 정장 주머니에서 작은 편지 봉투를 발견했죠. 25년을 함께 살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봉투였어요. 호기심이 생겨서 열어봤는데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민호야, 오늘도 너를 보지 못해 아쉬워. 하지만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때까지 건강하게 지내. 영원히 사랑해. 마이너스 서아. 편지 날짜를 보니 2년 전이었어요. 2년 전이라면 서아가 이사 오기 훨씬 전이잖아요. 뭐야 이게. 2년 전부터 연락하고 있었다는 거야? 손이 떨려서 편지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더 찾아보니 다른 편지들도 있었죠. 모두 서아가 쓴 것들이었어요. 민호야, 이혼 수속이 거의 끝나가. 이제 정말 자유로워질 수 있어. 너와의 추억이 담긴 우리 대학교 앞을 지나다가 눈물이 났어.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수진 씨는 좋은 분이지만 너의 진짜 마음은 내가 더 잘 알잖아. 진짜 마음? 민호의 진짜 마음이 뭐라는 거야? 마지막 편지를 읽는 순간 저는 현실감을 잃을 뻔했어요. 민호야, 내가 말한 대로 내 집 근처로 이사할게. 조금 더 기다려줘.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날까지. 충격적인 진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서아의 이사가 우연이 아니었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지만 민호가 직접 부른 거였다니. 민호가 서아를 부른 거야? 그럼 나는 뭐야? 25년간 뭐였다는 거야? 더 찾아보니 민호의 답장들도 있었어요. 민호 필체로 쓰여진 편지들. 서아야, 너도 많이 힘들었구나. 나도 요즘 많은 생각을 해. 25년 전에 내가 내린 선택이 정말 옳았는지. 수진이는 좋은 사람이야. 하지만 가끔 너와 함께했던 그 시간들이 그리워. 그때 우리가 왜 헤어졌는지 아직도 후회스러워. 이번에 내가 이사 온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우리의 미래를. 편지를 읽으면서 저는 토할 것 같았어요. 25년간 저와 함께 살면서도 계속 다른 여자를 그리워하고 있었다니. 나는 정말 바보였구나.
25년 동안 혼자서만 이 결혼을 소중히 여기고 있었던 거야. 아들의 대화 결과 그날 저녁 준혁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들어왔어요. 엄마 아빠랑 대화했어요. 어땠어? 준혁이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뭔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 역력했죠. 아빠가 솔직하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서아 이모를 사랑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준혁이 입에서 나온 말이지만 믿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25년 전에 헤어진 게 인생 최대의 실수였다고, 엄마와의 결혼은 현실적인 선택이었다고. 현실적인 선택? 내가 현실적인 선택이었다고? 준혁아, 엄마, 더 충격적인 건 아빠가 이혼을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이 터져 나올 뻔했어요. 하지만 아들 앞에서 무너질 수는 없었죠. 아빠는 서아 이모가 이혼하면 자기도 엄마와 이혼하고 그 사람과 함께 살겠다고 하셨어요. 저한테는 이해해달라고. 준혁이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아들에게도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준 민호가 원망스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 뭐라고 하던? 아빠가 엄마는 강한 사람이니까 잘 살 거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강한 사람? 25년을 바친 아내를 그렇게 쉽게 버릴 수 있다는 거야?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어서 인터넷을 뒤져봤어요. 윤서아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었거든요. 검색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서아는 단순한 이혼녀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이미 2번의 이혼 경력이 있었고 모두 기혼 남성과의 불륜으로 시작된 관계들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인터넷 커뮤니티에 서아에 대한 글들이 올라와 있었다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이 여자는 남의 가정을 파괴하는 게 취미예요. 저희 언니도 이 여자 때문에 이혼했어요. 계획적으로 접근해서 남편을 빼앗아 갔어요. 첫사랑이라는 핑계로 기혼 남성들에게 접근하는 수법을 써요. 그럼 민호도 이 여자의 계획에 노란하고 있는 건가? 더 찾아보니 서아의 SNS에는 의미심장한 글들이 많았어요. 진짜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 때로는 기다림이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다. 운명은 결국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준다. 모든 글들이 민호와의 재결합을 암시하는 내용들이었어요. 과거의 진실. 며칠 후 저는 민호의 대학 동창에게 연락을 해봤어요. 정확한 진실을 알고 싶었거든요. 민호랑 서아? 그 둘이 다시 연락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정말이에요? 어떤 사이였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때 정말 뜨겁게 사랑했죠. 서아가 먼저 민호에게 고백했고 민호도 완전히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요? 서아가 갑자기 다른 남자랑 도망갔어요. 나이 많은 사업가였는데 돈이 많다고 해서. 민호는 그때 정말 많이 상처받았죠. 그럼 민호가 피해자였던 건가? 서아가 먼저 배신한 거고, 그래서 민호가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수진 씨랑 결혼한 거예요. 서아한테 배신당한 상처를 달래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민호도 피해자였다면 그럼 지금 상황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근데 요즘 서아가 이혼하고 나서 민호한테 연락했다면서요? 그 여자 참 뻔뻔하네요. 자기가 버리고 간 남자한테. 그날 밤 민호가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거든요. 민호야,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무슨 이야기? 저는 발견한 편지들을 꺼내 놓았어요.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죠. 이게 뭐야? 당신이 더 잘 알 거 아니야. 민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깊은 한숨을 쉬었죠. 언제부터 알았어? 그게 중요해. 2년 동안 나를 속이면서 다른 여자와 편지를 주고받았다는 게 중요하지. 수진아, 25년이 뭐야? 내가 바친 25년이 현실적인 선택이었다고? 민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눈물에 속지 않기로 했어요. 서아를 사랑해? 대답해. 서아를 사랑하냐고. 미안해, 수진아. 정말 미안해. 그 말이 모든 답이었어요. 정말 끝이구나. 25년이 이렇게 끝나는 거구나. 가족의 균열.
그날 밤 우리의 대화를 들은 준혁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엄마, 아빠, 그만하세요. 준혁아, 저도 다 들었어요. 아빠, 정말 실망이에요. 준혁이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25년 동안 엄마가 아빠를 위해 뭘 했는지 모르세요? 자신의 꿈도 포기하고 친구들과의 시간도 포기하고 오직 이 가정만 생각하며 살았는데 민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아빠, 사랑이 뭔지 아세요? 사랑은 첫눈에 반하는 감정이 아니라 매일매일 상대방을 선택하는 거예요. 엄마는 25년 동안 매일 아빠를 선택했어요. 그런데 아빠는? 준혁이의 말에 민호는 더 이상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저는 아빠 편에 설 수 없어요. 그리고 만약 정말 이혼하신다면 저는 엄마와 함께 살겠어요. 마무리. 그날 밤 우리 집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25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하루 만에 무너져 내렸어요. 저는 거실에서 홀로 앉아 지난 25년을 되돌아봤어요. 정말 헛된 시간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까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정말 이혼을 해야 하는 건가? 아니면 끝까지 싸워볼까?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더 이상 예전의 순진한 수진이가 아니라는 것. 이제 저도 제 인생을 위해 선택해야 할 때가 온 거예요. 민호의 방에서는 서아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마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겠죠. 좋아. 그럼 나도 내 방법대로 해보자. 25년을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거야. 폭풍이 지나간 후에 고요함 속에서 저는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될 거예요. 모든 진실이 드러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얼어붙었고 민호와 저는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준혁이만이 그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려 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상태였죠. 그런데 그날 제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뜻밖의 손님이 찾아온 거예요. 설마 이런 일까지 생길 줄이야. 정말 바닥까지 떨어져야 하는 건가? 그날은 정말로 우리 가족이 완전히 무너지는 날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방문자. 그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어요. 택배인 줄 알고 나갔는데 문 앞에는 낯선 중년 여성이 서 있었죠.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품이 있지만 어딘가 날카로운 인상의 여자였어요. 혹시 박민호 씨 댁 맞나요? 네, 맞는데. 누구세요? 저는 김미경이라고 해요. 윤서아와 관련된 일로 왔어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들어오세요. 거실에 앉은 김미경 씨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사실 저는 서아의 전 남편 중 한 명의 누나예요. 전 남편의 누나? 왜 갑자기? 제 동생이 서아 때문에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김미경 씨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서아가 제 동생을 완전히 파멸시켰어요. 처음에는 순진한 첫사랑인 척하면서 접근해서 결혼한 뒤에는 동생 재산을 모두 빼돌리고 바람을 피웠죠. 그래서 이혼하신 건가요? 이혼? 그 정도로 끝났으면 좋겠어요. 제 동생은 그 충격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했어요. 지금도 치료받고 있고요. 혼잣말, 정신병원까지? 서아가 그렇게 심각한 사람이었다니. 김미경 씨는 가방에서 사진들을 꺼냈어요. 이게 제 동생이에요. 서아를 만나기 전과 후의 모습이죠. 사진 속의 남자는 확실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밝았던 얼굴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죠. 서아는 이런 식으로 3명의 남자를 망쳐놓았어요. 모두 기혼자들이었고 모두 가정이 파괴됐죠. 서아의 진짜 계획. 그런데 왜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서아가 또 같은 짓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박민호 씨를 타겟으로 해서요. 김미경 씨가 또 다른 자료들을 꺼냈어요. 서아는 지금 빚이 많아요. 사업 실패로 수억 원의 빚을 졌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안정된 기혼 남성을 노리고 있어요. 빚이요? 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서아에게는 아직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이 있어요. 중학생인데 지금 해외에 있어요. 딸이 있다고? 민호가 알까? 서아의 계획은 간단해요. 민호 씨와 재혼해서 경제적 안정을 얻고 딸까지 한국으로 데려와 새 가정을 꾸리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에서 민호 씨 재산은 김미경 씨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하지만 무슨 의미인지는 충분히 알 수 있었죠. 부인, 진짜 조심하세요. 서아는 지금까지 3번이나 같은 수법을 썼어요. 처음에는 순수한 첫사랑인 척하다가 점점 남자를 조종하고 마지막에는 모든 걸 빼앗아가요. 충격적인 증거들. 김미경 씨는 더 구체적인 증거들을 보여줬어요. 이건 서아가 제 동생에게 보낸 편지들이에요. 편지 내용은 제가 발견했던 민호에게 보낸 것과 거의 똑같았어요. 당신이 내 진짜 사랑이에요. 운명이 우리를 다시 만나게 했어요. 이번에는 영원히 함께해요. 똑같은 수법이야. 민호에게 한 말들이 다 거짓이었던 거네. 그리고 이건 서아의 신용정보예요. 친구가 금융기관에서 일해서 알아봤는데 서류에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서아의 빚은 3억이 넘었고 신용등급도 최하위였어요. 서아는 지금 파산 직전이에요. 그래서 민호 씨한테 더욱 매달리는 거죠. 그럼 사랑은? 사랑? 서아한테 사랑 같은 건 없어요. 오직 생존만 있을 뿐이죠. 김미경 씨의 말이 끝날 무렵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호가 퇴근해서 온 거였죠. 민호와의 대면. 민호는 거실에 낯선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당황했어요. 여보, 이분은 김미경이라고 해요. 서아에 대해 이야기하러 오셨어요. 민호의 얼굴이 순간 굳었죠. 김미경 씨가 민호를 보며 말했어요. 박민호 씨죠? 윤서아가 어떤 여자인지 아세요? 무슨, 제 동생의 인생을 완전히 파괴한 여자예요. 그리고 지금 당신한테도 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김미경 씨는 민호에게도 같은 자료들을 보여줬어요. 민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죠. 이것들이 모두 사실인가요? 직접 확인해 보세요. 서아에게 물어보세요. 딸이 있는지, 빚이 얼마나 되는지, 지금까지 몇 명의 남자를 만났는지. 민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이제야 정신이 들려나? 너무 늦었지만 서아의 등장. 그때 또다시 초인종이 울렸어요. 이번에는 서아였죠. 마치 시간을 맞춰서 온 것처럼요. 민호야, 나야. 문을 열자 서아가 들어왔는데 거실에 김미경 씨가 있는 것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미경 언니, 어떻게 여기에? 서아야, 또 같은 짓 하고 있구나.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서아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려 애썼지만 이미 모든 게 드러난 상황이었죠. 민호야, 이 사람 말 듣지 마. 다 오해야. 하지만 민호는 서아를 보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서아야, 딸이 있다는 게 정말이야? 그건 빚은 3억이나 되는 빚이 있다고? 서아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민호야, 설명할게. 상황이 복잡하다고? 25년 전에 날 버린 것도 복잡한 상황이었어? 민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이기 시작했어요.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 서아가 울면서 말했어요. 민호야, 나 정말 힘들었어. 혼자서 딸 키우고 사업도 망하고 너만이 내 마지막 희망이었어. 희망? 나를 이용하려는 거였잖아. 아니야, 너를 정말 사랑해. 사랑? 다른 남자들한테도 같은 말했겠지? 김미경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민호 씨, 서아는 제 동생한테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당신만이 내 마지막 희망이라고. 그 순간 서아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죠. 그래, 맞아. 내가 거짓말했어. 하지만 달리 어떻게 살아야 했겠어? 혼자서 딸 키우면서, 빚에 쫓기면서. 서아의 절규 같은 고백에 모든 사람이 침묵했어요. 불쌍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사람 인생을 망칠 권리는 없잖아. 민호가 서아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서아야, 나도 너한테 상처받았어. 25년 전에. 그래서 수진이와의 결혼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어. 항상 너를 그리워했거든. 서아가 고개를 들었어요. 하지만 이제 알겠어. 내가 그리워한 건 너가 아니라 젊었던 시절의 내 모습이었어. 순수했던 그때의 감정이었지. 민호가 저를 돌아봤어요.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25년 동안 너만 사랑했어야 했는데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미안하다고 해서 모든 게 용서될 수 있을까요? 민호야, 미안하다고 다 해결되는 줄 알아? 아니야, 안다. 하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하고 싶어. 우리 가족을 지키고 싶어. 서아가 마지막으로 민호에게 매달렸어요.
민호야, 제발. 나한테는 너밖에 없어. 딸도 있고 갈 곳도 없어. 하지만 민호는 단호했어요. 서아야, 미안하지만 안 돼. 나는 내 가족을 선택할게. 서아가 이번에는 저에게 매달렸어요. 수진 씨, 제발 이해해줘요. 여자로서 말이에요. 서아 씨, 저는 처음으로 서아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여자로서 이해한다면 다른 여자의 가정을 파괴하면 안 된다는 것도 이해해야죠. 하지만, 그리고 혼자 딸 키우는 게 힘들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힘들게 만들 권리는 없어요. 서아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김미경 씨가 서아를 데리고 나간 후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수진아, 민호야, 나 시간이 필요해. 알겠어. 기다릴게. 그날 밤 준혁이가 말했어요. 엄마, 아빠가 정신 차린 것 같아요. 그래도 쉽게 용서할 수는 없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아빠도 속은 거잖아요. 속았다고 해서 다 용서될 수 있을까? 25년이 그렇게 쉬운 건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서아라는 위협은 사라졌다는 것. 이제 진짜 선택의 시간이 온 거예요. 우리 가족을 다시 복원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길을 걸을 것인지. 이제 정말 마지막 고비구나.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서아가 사라진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숨을 쉴 수 있을 정도가 되었어요. 민호는 매일 저에게 사과했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제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았어요. 25년간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회복될 수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우리 가족에게 정말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이런 일이 생길 줄이야. 정말 시련은 끝이 없구나. 하지만 그 시련이 오히려 우리 가족을 다시 하나로 묶어주는 계기가 될 줄은 몰랐어요. 평온한 일상의 시작. 그날 아침은 오랜만에 평화로웠어요. 민호는 예전처럼 아침 신문을 읽으면서 아침을 먹었고 준혁이는 시험 준비로 바쁘다면서도 가족 분위기가 좋아진 것을 기뻐하고 있었어요. 엄마, 아빠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 네, 예전보다 집에 일찍 들어오시고 엄마한테도 더 관심을 가지시고. 준혁이의 말이 맞았어요. 민호는 확실히 달라졌어요. 매일 꽃을 사들고 오거나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거나 함께 산책을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죠. 하지만 제 마음은 아직 완전히 열리지 않았어요. 너무 큰 상처를 받았거든요. 엄마, 아빠 용서해 주세요. 준혁아,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야. 알아요. 하지만 아빠도 속은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정말 후회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혼잣말, 후회한다고 해서 다 용서될 수 있을까? 하지만 이 아이 말도 맞긴 해. 민호의 진심. 그날 저녁 민호가 진지한 표정으로 저에게 다가왔어요. 수진아, 나랑 이야기 좀 하자. 무슨 이야기? 민호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나 정말 바보였어. 25년 동안 너 옆에 있으면서도 너의 소중함을 몰랐어. 민호야, 서아 일로 정신이 나갔을 때 너를 잃을 뻔했잖아. 그때 깨달았어. 내가 정말 사랑하는 건 너라는 걸. 민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25년 전에 서아와 헤어졌을 때 나는 상처받았어. 그래서 너와 결혼할 때도 완전히 마음을 주지 못했던 것 같아. 하지만 지금은 알겠어. 진짜 사랑이 뭔지. 진짜 사랑? 매일매일 상대방을 선택하는 거야. 힘들 때도, 지칠 때도, 늙어갈 때도 계속 그 사람을 선택하는 거. 민호의 말에 제 마음이 조금 흔들렸어요. 수진아, 나는 이제부터 매일 너를 선택할게. 너무 늦었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정말 진심인 것 같긴 해. 하지만 그때였어요. 준혁이가 급하게 뛰어들어왔어요. 엄마, 아빠, 큰일 났어요. 갑작스러운 위기. 준혁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준혁아, 왜 그래? 무슨 일이야? 할머니가 쓰러지셨어요. 민호의 어머니, 즉 저의 시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거예요. 지금 병원에 계신데 상태가 안 좋으시대요. 우리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응급실에는 이미 민호의 형과 형수가 와 있었죠. 어머니 상태가 어때요? 뇌출혈이야. 의사가 위험하다고 해. 그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시어머니와 저는 그동안 많은 갈등이 있었지만 그래도 25년을 함께 지낸 가족이었거든요. 의사가 나왔어요. 보호자분이신가요? 환자분이 많이 위험합니다. 수술을 해야 하는데 성공 확률이 50%밖에 안 됩니다. 이럴 수가, 이런 때에 이런 일이. 가족의 단합.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우리 가족은 오랜만에 하나가 되었어요. 그동안의 갈등이나 상처는 잠시 뒤로 미뤄두고 오직 시어머니의 회복만을 바랐죠. 민호는 계속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수진아, 고마워. 뭐가? 이런 상황에서도 여기 있어줘서. 사실 저도 잠시 고민했었어요. 우리 부부 사이가 이런 상황에서 시어머니 병간호까지 해야 하나 싶어서요. 하지만 25년간 함께 산 가족이잖아요. 당연한 거야. 어머니인데 그때 형수가 저에게 말했어요. 수진아, 정말 고마워. 너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그나마 행복하게 사셨어. 무슨 말씀을? 어머니가 늘 말씀하셨어. 수진이가 얼마나 잘하는지 며느리로 얻기 힘든 사람이라고. 어머니가 그렇게 생각하셨다니 몰랐네. 준혁이가 저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엄마, 할머니 괜찮아지실 거예요. 그래, 그럴 거야. 그리고 엄마, 이런 때 더욱 가족이 중요한 것 같아요. 준혁이의 말에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 것 같아.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씀. 6시간의 수술 끝에 의사가 나왔어요. 다행히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위험한 상태예요. 며칠 더 지켜봐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시어머니가 의식을 회복하신 건 사흘 후였어요. 저희는 교대로 병실을 지키고 있었는데 제가 혼자 있을 때 시어머니가 눈을 뜨셨어요. 어머니, 수진아? 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수진아, 미안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내가 너한테 못되게 굴었지. 며느리라고 해서.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런데 너는 항상 잘해줬어. 25년 동안.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수진아, 민호 좀 잘 부탁해. 그 애가 바보 같아서. 어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줄이야. 그리고 우리 준혁이도 잘 키워줘서 고마워. 시어머니와의 화해였어요. 25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는 순간이었죠. 민호의 깨달음. 그날 밤 민호와 저는 병원 로비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수진아, 오늘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어? 그냥 고마워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정말 바보였어. 민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25년 동안 너 옆에 있으면서도 너가 얼마나 희생하고 있는지 몰랐어. 어머니 병간호하는 것도, 집안일 하는 것도, 준혁이 키우는 것도 다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민호야. 그런데 서아 일로 정신이 나갔을 때 너를 잃을 뻔했잖아. 그때 깨달았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건 바로 옆에 있었다는 걸. 민호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수진아, 이번에는 진짜야. 진짜로 너만 사랑할게. 다른 사람은 생각도 안 할게. 정말 진심인 것 같아. 이렇게 간절하게 말하는 민호는 처음 보네. 그리고 앞으로는 너를 더 소중히 할게. 내가 원하는 것도 해주고 내 꿈도 지지해줄게. 내 꿈? 패션 디자이너 되고 싶었잖아. 이제라도 해봐. 내가 도와줄게. 민호가 제 과거의 꿈까지 기억하고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가족의 재결합. 시어머니의 상태가 안정된 후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오랜만에 가족 3명이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아빠, 정말 달라지신 것 같아요. 그래, 네, 예전에는 항상 바쁘다고 하셨는데 요즘에는 가족 시간을 많이 만들어 주시잖아요. 준혁이의 말에 민호가 웃었어요. 이제야 뭐가 중요한지 알겠어. 그때 민호가 저에게 작은 상자를 건네줬어요. 이게 뭐야? 열어봐. 상자 안에는 반지가 들어있었어요. 결혼 반지가 아닌 새로운 반지였죠. 민호야, 이게 새 출발의 의미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새 출발. 정말 가능할까? 준혁이가 박수를 쳤어요. 우와, 아빠 로맨틱하네요. 너도 찬성해? 당연하죠. 우리 가족이 다시 화목해지는 거잖아요. 진정한 화해. 그날 밤 민호와 저는 오랜만에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수진아, 정말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뭐가 고마워? 25년 동안 이 가정을 지켜줘서, 준혁이를 잘 키워줘서, 어머니를 잘 모셔줘서 민호의 눈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 일로 서아 때문에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끝까지 우리 가족을 포기하지 않아줘서 민호야, 나는 정말 바보였어. 25년 동안 너를 당연하게 생각했어. 하지만 이제 알겠어. 너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저도 그동안 쌓였던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나도 힘들었어. 25년 동안 혼자서 이 가정을 지켜나가는 기분이었거든. 특히 서아일 때는 정말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번 일로 깨달은 것도 있어. 우리가 함께 쌓아온 25년이 얼마나 소중한지. 정말 우리가 함께 만든 이 모든 것들이 소중해. 준혁이도, 이 집도, 추억들도. 수진아, 용서해줘. 그리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줘. 저는 민호의 손을 잡았어요. 민호야,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어요. 25년간의 결혼 생활에서 가장 큰 위기를 겪었지만 그 위기를 통해 오히려 더 단단한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의 병화는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줬어요. 건강, 가족, 그리고 함께 나누는 일상의 소중함을요. 이제야 진짜 새로운 시작이구나. 25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우리의 시작일지도 몰라. 민호는 약속대로 바뀌었어요. 매일 일찍 집에 들어와 가족 시간을 만들고 저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준혁이와도 더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진짜로 사랑한다는 걸 행동으로 보여줬어요. 25년, 길고도 짧은 시간이었네.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우리의 황금 시간일 것 같아. 서아라는 폭풍이 지나간 후 우리 가족은 더 단단해졌어요.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죠. 첫사랑의 추억이 아니라 매일매일 함께 쌓아가는 일상 속에서 피어나는 깊은 애정이 바로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요. 1년이 흘렀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찾아왔던 그 큰 폭풍이 지나간 지 벌써 1년이라니 정말 시간이 빠르네요. 돌이켜보면 그때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었던 것 같아요. 서아라는 인물이 우리 가정에 가져온 위기는 오히려 우리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줬거든요. 1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그때는 그렇게 불안하고 초라했었는데 이제 저는 누구보다 당당하고 행복한 여자가 되었습니다. 달라진 일상, 아침 7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저는 이미 눈을 뜨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무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가 기대되는 마음으로 일어났죠.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는데 민호가 뒤에서 살짝 안아줬어요. 좋은 아침, 내 사랑. 1년 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에요. 민호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애정 표현을 하다니요. 좋은 아침, 오늘 일찍 일어났네? 응, 오늘 우리 수진이 중요한 날이잖아. 맞아요. 오늘은 제게 아주 특별한 날이었어요. 1년 전 민호가 지지해준다고 했던 그 꿈을 드디어 이루는 날이었거든요. 준혁이도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엄마, 떨리시죠? 드디어 패션 디자이너 이수진의 첫 작품 발표회네요. 정말 내가 이런 날을 맞이할 줄 누가 알았을까? 새로운 도전. 1년 전 모든 위기가 지나간 후 민호가 제게 말했었어요. 이제 제 꿈을 찾아보라고, 자신이 도울 테니까 하고 싶은 걸 해보라고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48세의 새로운 도전이라니 너무 늦은 게 아닌가 싶어서요. 하지만 민호와 준혁이의 격려로 용기를 냈죠. 동네 문화센터에서 패션 디자인 수업을 시작한 게 6개월 전이었어요. 25년 만에 다시 잡은 연필과 스케치북이었지만 손이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선생님, 정말 소질이 있으시네요. 이런 디자인은 젊은 사람들도 쉽게 못 그려요. 강사님의 말에 가슴이 뛰었어요. 내 안에 잠들어 있던 꿈이 다시 깨어나는 느낌이었죠. 그리고 오늘 드디어 제 작품들을 선보이는 작은 전시회를 열게 되었어요. 규모는 작지만 저에게는 인생 최대의 무대였죠.
25년 늦은 데뷔지만 그래도 시작하는 거야. 늦었다고 포기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가족의 응원. 전시회장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문화센터 수강생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수진 언니,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도 왔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 연락이 뜸했던 친구들까지도요. 언니 정말 대단해. 이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하다니. 우리도 언니 보고 용기를 얻었어. 나도 뭔가 해볼까 봐. 친구들의 격려에 가슴이 벅찼어요. 그때 민호가 큰 꽃다발을 들고 나타났어요. 회사 일로 늦을 뻔했다면서 급하게 온 모습이었지만 그 마음이 고마웠죠. 수진아, 정말 자랑스러워. 고마워, 민호야. 준혁이도 친구들을 데리고 왔어요. 이게 우리 엄마 작품들이야. 멋있지? 아들이 저를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니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어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시어머니께서 휠체어를 타고 오신 거였어요. 어머니, 몸이 아직 불편하신데 내 며느리 첫 전시회에 어떻게 안 올 수 있겠니? 수진아, 정말 자랑스럽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야. 가족이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다니. 예상치 못한 만남. 전시회가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 뜻밖의 손님이 나타났어요. 김미경 씨였죠. 서아의 과거를 알려준 그분이요. 수진 씨, 안녕하세요. 아, 미경 언니, 어떻게 오셨어요? 소식 들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하신다고 와서 응원해드리고 싶었어요. 김미경 씨가 제 작품들을 둘러보더니 말했어요. 정말 멋져요. 이렇게 밝고 희망적인 디자인을 보니 수진 씨가 얼마나 행복해지셨는지 알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1년 전 처음 뵐 때는 많이 힘들어 보이셨는데 지금은 정말 환하게 빛이 나세요. 김미경 씨의 말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그런데 서아는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모르겠어요. 연락이 끊어졌거든요. 아마 다른 곳으로 갔을 거예요. 그 사람은 원래 그래요. 일이 틀어지면 사라져버리는. 서아, 지금은 어디서 무얼 하고 있을까? 그래도 이제는 미워하는 마음은 없어. 오히려 고마운 마음까지 들어. 성공적인 첫걸음. 전시회는 예상보다 훨씬 성공적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제 작품을 좋아해 주셨고 심지어 주문까지 들어왔어요. 선생님, 정말 재능이 있으세요. 이런 실용적이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은 요즘 젊은이들도 쉽게 못 만들어요. 한 관람객의 말에 가슴이 뿌듯했어요. 전시회가 끝나고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러 갔어요. 오랜만에 외식을 하는 거였죠. 엄마, 정말 멋있었어요. 응, 우리 엄마 최고였어. 가족들의 칭찬에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민호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수진아, 정말 자랑스러워. 그리고 미안해. 뭐가 미안해? 25년 동안 너의 꿈을 지지해주지 못해서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다행이야. 정말 민호가 이렇게 변할 줄 누가 알았을까? 1년 전에 그 일이 정말 우리에게는 전화위복이었나 봐. 1년간의 변화.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1년간의 변화를 되돌아봤어요. 민호는 정말 완전히 달라졌어요. 매일 저녁 6시에 집에 들어와서 가족과 시간을 보냈고 집안일도 함께 했어요. 무엇보다 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걸 매일 표현해줬죠. 준혁이도 많이 성숙해졌어요. 부모의 위기를 겪으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고 더욱 든든한 아들이 되었어요.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병원에서의 그 대화 이후 진짜 모녀처럼 지내게 되었죠. 이제는 시어머니가 제 가장 큰 지지자가 되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이 가장 많이 변했어요. 더 이상 눈치 보며 사는 며느리, 아내, 엄마가 아니라 당당한 한 명의 여성이 되었어요. 48세에 찾은 나 자신.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아. 새로운 꿈. 며칠 후 뜻밖의 제안이 들어왔어요. 동네에 새로 생기는 부티크에서 디자이너로 일해달라는 거였어요. 정말요? 저 같은 초보자를. 아니에요. 선생님 작품을 보고 확신했어요. 나이 있으신 분들께 어울리는 우아하면서도 실용적인 디자인 정말 필요한 거거든요. 집에 와서 민호와 준혁이에게 말했어요. 진짜 해보세요, 엄마. 그래, 수진아. 나도 찬성이야.
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기뻐. 가족의 지지를 받고 저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구나. 48세의 새로운 도전, 서아에 대한 생각. 어느 날 저녁 민호와 산책을 하다가 문득 서아 이야기가 나왔어요. 민호야, 가끔 서아 생각 안 해? 왜 갑자기? 그냥 궁금해서. 민호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가끔 생각해. 하지만 예전처럼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그럼 뭐,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 사람도 나름대로 힘들게 살았을 텐데 그런 방법으로밖에 살 수 없었을까 하는 민호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그래. 이제는 미워하는 마음은 없어. 오히려 고마운 마음도 들어. 고마워. 서아가 나타나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을까? 나도 내 꿈을 찾을 수 있었을까? 정말 신기해. 그때는 그렇게 미웠는데 지금은 고마운 마음까지 들다니. 수진아, 나도 그래. 서아 일이 없었으면 계속 당연하게만 생각했을 거야. 너의 소중함을, 우리 가족의 소중함을, 완전한 행복. 그날 밤 침실에서 민호와 대화를 나누며 저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행복이 뭔지를요. 민호야, 지금 행복해? 당연하지. 너는? 나도 정말 행복해. 25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아. 민호의 말이 맞았어요. 25년간 늘 뭔가 부족하고 불안했었는데 이제는 정말 완전한 행복을 느꼈어요. 혼잣말, 이게 바로 진짜 행복이구나. 거창한 게 아니라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각자의 꿈을 지지해주고 함께 나이 들어가는 것. 민호야, 고마워. 뭐가? 나를 다시 사랑해줘서, 그리고 내 꿈을 지지해줘서 나야말로 고마워. 25년 동안 이 가정을 지켜줘서, 그리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줘서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어요. 25년 전 신혼 시절보다 더 깊고 진한 사랑을 느끼면서요. 6개월 후 저는 부티크에서 일하며 제 두 번째 개인전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더 큰 규모로요. 준혁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어요. 그리고 좋은 여자친구도 사귀고 있어요. 엄마, 제 여자친구 소개해 드릴게요. 엄마를 정말 닮고 싶다고 하거든요. 정말 어떤 아이인데? 착하고 현명해요. 엄마처럼요. 아들의 말에 가슴이 뿌듯했어요. 민호는 회사에서 승진도 하고 여전히 매일 저녁 6시에 집에 들어와요. 그리고 매일 저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줘요. 시어머니는 건강을 많이 회복하셨고 이제는 제 가장 든든한 지지자가 되셨어요. 정말 50세를 앞둔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인 것 같아. 어느 날 저녁 가족 3명이 함께 저녁을 먹으며 준혁이가 말했어요. 우리 가족 정말 행복하다. 그래, 네. 1년 전만 해도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정말 다행이에요. 민호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수진아, 앞으로도 계속 함께 늙어가자. 응, 함께 늙어가자. 함께 늙어간다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사랑이구나.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로 서아 사건이 일어난 지 정확히 1년 6개월이 되었다. 그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일이 우리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것 같다. 25년간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의 소중함을 깨달았고 48세에 새로운 꿈을 찾을 수 있었다. 무엇보다 민호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첫사랑의 추억이 아니라 매일매일 서로를 선택하고 지켜가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걸. 이제 나는 정말 행복하다. 가끔 젊은 부부들이 상담을 요청해 올 때가 있어요. 결혼 생활이 힘들다고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해줘요. 진정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에요. 매일매일 그 사람을 다시 선택하는 것, 그게 결혼 생활이에요. 그리고 위기가 왔을 때 도망가지 말고 함께 이겨내세요. 그러면 더 단단한 사랑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꼭 덧붙여요. 그리고 자신의 꿈도 포기하지 마세요. 몇 살이든 늦지 않아요. 오늘도 민호와 손을 잡고 석양을 바라보며 걸어요. 25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늙어갈 부부로서요.
정말 감사해.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이런 행복을 찾을 수 있게 해줘서 우리의 사랑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인지도 모르죠. 끝.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평범한 가정주부 이수진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몇 살이든 언제든 새로운 시작은 가능합니다.